개별적인 변수들의 한 줄로 된 나열을 1차원 배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1차원 배열들을 다시 한 줄로 나열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2차원 배열로, 또 2차원 배열들을 한 줄로 나열해서 한 덩어리로 묶은 것을 3차원 배열로, 이런 식으로 n차원 배열이다라는 것은 n-1차원 배열들의 묶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재 2차원 배열 위주로 좀 살펴볼 것인데, 즉 1차원 배열들의 하나의 묶음으로서의 2차원 배열은 물론 메모리에 저장된 상태는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이나 모두 다 한 줄로 메모리에 배치가 되어지기는 해요. 다만 데이터를 접근을 하기 위한 선택식에서 1차원 배열에서는 하나의 첨자를 가지고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2차원 배열에서는 2개의 첨자, 3차원 배열에서는 3개의 첨자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묶음을 그저 한 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위 행과 열로 나누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해본다라고 하면 그룹의 개념을 주어서 각각의 하나의 그룹들을, 기존의 1차원 배열을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그룹들을 다시 몇 개 모여서 더 큰 그룹을 만들어 보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언되어져야 하는데, 2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면 1차원 배열들의 묶음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몇 개를 묶었느냐라는 정보가 하나 필요하겠죠. 또 각각의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은 몇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도 필요하게 될 거예요. 즉 1차원 배열과 다르게 2차원 배열은 2개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2개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배열 선언문에 기술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배열의 이름, 식별자를 지정을 해주고 배열의 요소 타입 써준 후에 분리되어진 네모 괄호를 통해서 각각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라는 것들을 나타내도록 하는데, 로우, 컬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좀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첫 번째 크기는 그룹의 개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개수는 그룹당 요소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3개의 요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을 2개 묶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원 배열 2개가 묶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2개의 그룹이 있다라는 의미로 여기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3개의 요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한 그룹당 하나의 1차원 배열의 길이가 3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두 번째 크기로 지정을 해주어서 다음과 같이 리스트라는 이름의 정수형 배열을 만들 때 2x3짜리 배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읽냐면, 뭐 행과 열에 대한 용어로 읽으면 배열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져 있는지 잘 시각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읽기를 현재 리스트라는 배열은 2개의 그룹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그룹은 3개짜리 1차원 배열이다 라는 형태로 읽어보자 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3개의 요소를 갖는 1차원 배열 2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이 리스트라는 2차원 배열이다 라는 것이죠.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될 거예요. 분홍색으로 표현되어지는 1차원 배열이 하나, 주황색으로 표현되어지는 1차원 배열이 하나, 이렇게 3개짜리 요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이 2개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을 때 이런 배열이 바로 다음과 같은 2차원 배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건 개념적으로 살펴본 것이지 실제 메모리에 할당되어진 내용들은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이나 모두 다 그저 1차원적인 나열에 불과할 거예요. 뭐 메모리라는 것이 그저 바이트 단위로 쭉 주소값이 부여되어지고 각 바이트 단위로 접근되어지는 영역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내가 몇 차원 배열이나 상관없이 그저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지되, 이 색깔을 가만히 보면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지냐면 첫 번째 그룹에 대한 모든 요소가 다 나열되어지고 나서 두 번째 그룹에 대한 모든 요소가 나열되어진다라는 특징들을 좀 잘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룹이라는 하나의 묶음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했어요. 자, 더불어서 현재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2차원 배열은
몇 개의 그룹에 묶일 수 있는데 각 그룹을 구성하는 1차원 배열들은 모두 다 같은 수의 요소의 개수를 갖는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5개를 갖고 두 번째 그룹은 3개를 갖고 이렇게 그룹당 요소의 길이가 들쑥날쑥한 형태의 2차원 배열은 기본적으로 생성하지는 못한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터라는 걸 배우면 또 동적 할당이라는 걸 배우면 그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기본적인 다차원 배열이라는 걸 통해서는 모든 요소의 개수가 반드시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배열만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선언되어진 2차원 배열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열의 요소 선택식을 기술해 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현재 2x3짜리 배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2개의 그룹이 있는데 각 그룹당 3개의 요소씩 갖고 있는 그런 정수형 2차원 배열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배열의 요소 선택식을 만들 때에도 여전히 2개의 첨자를 이용을 해서 몇 번째 그룹인지 또 그 그룹의 몇 번째 요소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배열의 선언문에서 이 첫 번째 값이 그룹의 개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열의 요소 선택식에서 이 첫 번째 네모 괄호 안에는 몇 번째 그룹을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인덱스 값을 써주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그룹이다 라는 것은 첫 번째 그룹을 가리킬 것이고 리스트라는 배열의 1번 그룹이다 라는 것은 두 번째 그룹을 가리키게 되겠죠. 실제로 현재 배열의 이름은 배열이 할당되어진 곳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 주는데 2차원 배열에서 첨자를 하나만 사용한 이 표현식 역시 하나의 주소값을 나타내는데 어떤 주소값을 나타내냐면 0번 그룹의 주소값, 1번 그룹의 주소값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즉, 이 분홍색 배열의 시작 위치는 이 표현식으로 또 주황색 배열의 시작 위치는 이 표현식으로 나타내어지게 된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현재 리스트라는 배열에 0번 그룹이 됐던 1번 그룹이 됐던 해당하는 그룹에는 요소가 다시 3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0번 그룹의 첫 번째 요소다, 두 번째 요소다, 1번 그룹의 첫 번째 요소다, 두 번째 요소다 라는 식으로 식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첨자를 하나 더 붙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배열의 선언문에서 두 번째 첨자가 할당된 배열에서 각 그룹당 요소의 개수를 나타냈으니까 현재 3개의 개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우리는 두 번째 첨자를 포함을 해서 현재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그룹에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역시 리스트라는 배열의 1번 그룹에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배열을 접근하고자 했을 때 하나의 첨자가 아니라 이렇게 2개의 첨자, 그룹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2개의 첨자 이상을 통해서 다차원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고 이것이 다차원 배열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제 메모리 상태는 1차원적으로 나열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대한 모든 요소가 먼저 할당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룹에 대한 모든 요소가 할당되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즉, 배열의 첨자의 변화를 가만히 보면 현재 0번 그룹에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그리고 1번 그룹에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라는 형태로 할당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 메모리에는 1차원적으로 나열되어지는데 왜 굳이 2차원적인 즉 2개의 첨자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할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때때로 데이터를 접근하고자 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그저 한 줄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데이터들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학생들에 대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학생들에 대한 성적을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선언한다라고 하면 점수를 저장하기 위한 1차원적인 배열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점수의 종류가 보니까 중간고사 점수가 있고 기말고사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 학생 수가 3명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간고사 점수 3개와 기말고사 점수 3개를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네들 모두 다 하나의 점수라는 측면에서는
1차원적인 배열에다 저장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6개짜리 1차원 배열에다가 6개의 점수를 각각 저장할 수는 있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자 했을 때 첫 번째 학생의 점수가 어떤 것인지 또 중간고사의 점수가 어떤 것인지는 뭐 다소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식별해야지만 분리가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1차원 배열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자, 그런데 그것을 2차원 배열을 통해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배열의 요소들은 실제 메모리에 1차원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각의 요소들을 통해서 0번 그룹은 중간고사 성적이다, 1번 그룹은 기말고사 성적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0번 요소는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점수이다, 1번 요소는 2번 학생에 대한 점수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몇 번 학생이 어떤 점수를 얻고자 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소 명확한 배열의 요소 선택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렬이라는 어떻게 보면 테이블의 개념으로 또 다르게는 그룹의 개념으로 연관된 정보들을 묶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의 경우에 주의할 것은 배열의 선택식에 있어서 배열의 유효한 첨자의 범위는 프로그래머가 잘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될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2x3짜리 배열이다 라고 하면 배열 선언문에서 첫 번째 괄호 안에는 그룹의 개수, 그러니까 몇 개의 그룹을 묶을 것이냐, 두 번째 네모 괄호 안에는 그룹당 요소의 개수, 한 그룹에 몇 개의 수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기로 했었어요. 전체 요소는 몇 개가 되느냐? 그 두 숫자를 곱한 숫자가 되어지겠죠. 내가 2x3짜리 배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총 6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반면에 배열의 요소 선택식은 얘는 지금 배열의 선언문에 나오는 네모 괄호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배열의 요소 선택식에서 네모 괄호는 이제 배열의 요소의 값을 참조하거나 그 영역을 접근하고자 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표현식이었던 거죠.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번 요소를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소위 인덱스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인덱스 값은 반드시 0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n개짜리 그룹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룹에 대한 첨자, 즉 배열의 선택식의 첫 번째 첨자는 0부터 n-1, 즉 그룹의 개수 마이너스 1개만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2x3짜리 배열을 만들었으면 첫 번째 첨자는 0 아니면 1, 딱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두 번째 첨자는 그룹당 요소의 개수, 즉 배열의 선언문에서 그룹당 요소의 개수가 두 번째 크기 값으로 지정됐는데 그 크기 빼기 1만큼의 크기만 2x3짜리 배열이다라고 하면 두 번째 첨자는 꼭 0, 1, 2 셋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효한 범위를 넘어설 때는 뭔가 부적절한 접근이 일어나서 명시적으로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처리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줘야 될 것이요. 자, 다만 1차원 배열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 역시 유한한 크기를 갖고 있는 배열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배열은 반복적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유한한 크기를 반복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for문하고 같이 사용이 될 거예요. 자, 다만 1차원 배열에서처럼 하나의 for문을 가지고서 하나의 인덱스 값만을 바꿔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2차원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자, 다시 살펴보면 현재 리스트라는 배열의 인덱스 변수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보면 그룹의 번호가 0인 채로 그룹당 요소의 번호가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룹의 번호가 1 증가되고 다시 그룹당 요소의 번호가 0부터 마지막까지 변화해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서상 형태의 변화, 우리 앞서서 중첩된 for 반복문 같은 것을 만들 때 바로 이런 순서상 형태의 변화들을 야기시킬 수 있었었죠. 그래서 현재 2차원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첩된 for 반복문을 즐겨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for 반복문을 만들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보기를, 현재 정수형 2x3짜리 배열 A라는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2x3 되었으니까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거죠. 각 그룹은 3개씩 묶여 있는 거예요. 즉 현재 3개의 요소씩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두 개의 그룹을 하나의 배열로 묶어 놓은 것이 이 A라는 2차원 배열이 될 것입니다. 물론 메모리 상태를 보면 현재 메모리에는 첫 번째 그룹의 데이터와 두 번째 그룹의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그룹 내에 3개의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은 일단 잊어버리고 현재 이 A라는 배열은 2개의 요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어떤 2개의 요소를 반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반복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잖아요. 현재 i라는 인덱스 변수 값을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i가 0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현재 이 배열의 첫 번째 그룹들을 지칭을 하기 위해서 a 네모가로 0, 또 두 번째 그룹을 지칭하기 위해서 a 네모가로 1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 i라는 인덱스 값은 소위 그룹의 번호를 변화시켜주는 첨자로 사용을 해보면 될 거예요. 자, 다만 각 그룹에 가보면 한 덩어리가 아니라 다시 세부적으로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즉 i라는 변수의 값이 0인 동안에 현재 이 0번 그룹의 세 요소를 식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룹당 요소의 번호들을 다시 두 번째 첨자를 이용해서 0, 1, 2라는 형태로, 또 그룹의 번호가 바뀌면 0, 1, 2라는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i 값이 0인 동안에 현재 그룹당 요소의 번호값, 그러니까 두 번째 첨자의 값을 0, 1, 2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중첩된 for 반복문을 하나 둘 수 있고, 바깥쪽 for 반복문과 서로 다른 첨자를 사용을 해서 j라는 첨자를 사용을 해서 3번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a라는 배열에 있어서 i라는 첨자, 즉 바깥쪽 루프의 첨자는 접근할 그룹의 번호를, 안쪽 중첩된 for문의 j라는 인덱스 번호는 그룹당 요소의 번호를 각각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i라는 변수가 0인 동안에 j가 012, 또 i라는 변수가 1인 동안에 j가 012라는 형태로 현재 메모리에 할당되어진 순서대로 각각의 요소들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또 안전하게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이 for 반복문에 두 개의 구문을 서로 맞바꿔 두어도 동작이 되어져요. 그 경우에는 j가 0인 동안에 i가 0, 1 바뀌고 j가 1인 동안에 i가 0, 1 바뀌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접근되겠어요? 현재 j가 0인 동안에 i가 0, 1 바뀌어지니까 여기 접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접근하고, 그 다음 여기 접근하는 형태가 되겠죠. 어차피 6개의 모든 요소들을 접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좀 왔다 갔다 접근을 하긴 할 거예요. 메모리라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의 제일 앞에서부터 접근을 하나 왔다 갔다 접근을 하나 그리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만 운영체제가 현재 메모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참고 삼아 봐두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점이 없으면 배열의 제일 앞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표현을 관례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2차원 배열 역시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경우에 배열 선언문 다음에 equal 중괄호 하고 나서 초기 값들을 쭉 나열해주면 되는데, 현재 6개짜리 배열을 만든다? 그럼 6개의 초기 값을 나열해주면 돼요. 하지만 다차원 배열은 항상 그룹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초기 값들을 나열했을 때 초기 값의 개수를 통해 할당 크기를 셈할 수 있다 하더라도, 6개 요소가 할당된다라는 것을 셈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그룹으로 묶여지느냐에 따라서, 즉 2개씩 3개의 그룹을 갖고 있느냐, 3개씩 2개의 그룹을 갖고 있느냐, 6개씩 하나의 그룹을 갖고 있느냐, 하나씩 6개의 그룹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조합들이 만들어질 수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 경우 각각 우리가 그 2차원 배열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2차원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나열할 때에는
첫 번째 크기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크기가 뭐였어요? 몇 개의 그룹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생략하지 않은 두 번째 크기는 뭐였어요? 한 그룹을 몇 개씩 묶었느냐라는 거죠. 즉, 현재 이 리스트라는 배열은 몇 개의 그룹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씩 하나의 그룹을 묶을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1, 2, 3이 첫 번째 그룹, 4, 5, 6이 두 번째 그룹. 그래서 총 2개의 그룹을 갖고 있는 리스트 2x3짜리 배열을 선언하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될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반드시 첫 번째 크기만 생략할 수 있다. 뭐 3차원 배열 이상이다 라고 하면 첨자가 3개 이상 나타날 텐데 그때에도 역시 반드시 첫 번째 크기만 생략 가능하고 나머지 크기들은 명시적으로 써주어야 한다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2차원 배열 이상들을 초기화하고자 했을 때 단순히 초기 값들을 1차원적으로 나열을 해주기보다는 한 그룹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중첩된 중괄호를 통해서 한 줄 혹은 여러 줄의 초기 값들을 기술을 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리스트 1이라는 배열은 3개씩 한 그룹을 묶는다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이렇게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걸 명료하게 중첩된 중괄호를 통해서 구분을 해주면 얘가 첫 번째 그룹이다, 얘가 두 번째 그룹이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 경우에는 알아보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열되어진 것처럼 한 그룹에 지정되어질 초기 값의 개수가 현재 요소값보다 적은 경우, 자, 얘 같은 경우 보면 3개씩 그룹을 묶어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룹에다가 중괄호하고 1이라는 값만 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그룹에 지정된 초기 값은 1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그룹이든 두 번째 그룹이든 각 그룹은 3개의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2개의 요소는 초기 값이 없잖아요. 이렇게 모자라는 초기 값은 항상 0으로 자동 초기화되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리스트 2라는 배열은 첫 번째 그룹에 1, 0, 0, 두 번째 그룹에 4, 5, 0이라는 초기 값들이 할당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이런 2차원 배열의 요소에 대한 주소값들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 가정하기를 리스트라는 배열이 있는데 얘는 2x3짜리 즉 3개씩 2개의 그룹을 묶고 있는 그런 배열이다 라고 해보았을 때 자, 다음과 같이 메모리 1000번지서부터 6개의 요소가 할당되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앞서 소개한 것처럼 배열의 각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배열 요소에 대한 선택식은 첫 번째 그룹에 0번, 1번, 2번 요소, 두 번째 그룹에 0번, 1번, 2번 요소라고 해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2차원적으로 구분되어진 네모 가로로 2개의 첨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한 주소값들, 여기 나와 있는 1000번지, 1004번지 이런 주소값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요소에 대한 선택식 앞에다가 주소 연산자를 붙여줌으로써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그룹의 0번 요소의 주소값을 얻어내라 라는 형태로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역시 리스트라는 배열의 1번 그룹의 0번 요소에 대한 주소값을 얻어내라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만 각 그룹의 시작 주소값은 굳이 각 그룹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통해 얻지 않더라도 우리가 배열의 선택식을 써주되 2차원 배열이지만 하나의 첨자만 사용을 해주게 되면 자, 주의할 건 여기 주소 연산자 안 썼어요. %,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첨자만 써주면 그 자체가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주소값인 1000번지를 두 번째 그룹에 대한 시작 주소값인 1012번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배열에다가 하나의 첨자도 사용하지 않는 이름은 뭘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값, 즉 1000번지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듯 하나의 배열을 접근을 하면서 그 배열의 요소들을 표현하는 선택식과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배열의 각각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곳의 메모리 주소 값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배열 요소에 대한 주소 값들을 확인해서 무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이 개념들을 조금 머릿속에 잘 정리해두면 추후에 특히 포인터 부분들을 다룰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이런 2차원 배열을 함수로 전달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뭐 주소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봤어요. 어떤 배열, 리스트라는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리스트라는 배열이 2차원 배열이든 1차원 배열이든 함수의 인수로 배열을 통째로 넘기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 배열의 이름만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해준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외 없어요. 어떤 타입의, 어떤 형태의, 어떤 차원의 배열이다 하더라도 함수에게 배열을 통째로 넘겨줄 때는 배열의 이름만 써주게 되어져요. 그 배열의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 배열이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되는 것이죠. 자, 앞선 그림에서 보면 현재 이 리스트라는 배열이 있을 때 리스트라는 이름은 언제나 이 배열의 시작 주소인 1000번지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즉 fn이라는 함수에게 야 1000번지에 있는 배열을 가지고서 일을 처리해줘 라는 요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함수의 매개 변수 부분에서는,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어지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을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정수 타입의 2차원 배열이다 라는 의미로 네모 가로를 2개 써주게 되어져요. 역시 1차원 배열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 array라는 이름은 배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열의 시작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드는 것에 불과해요. 다만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정수형 2차원 배열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네모 가로를 2개 써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array가 가리키는 1000번지에 가보면 정수형 2차원 배열이 어떻게 그룹핑 되어 있는지, 아까 앞에서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 값을 할당했을 때처럼 2x3짜리 배열인지 3x2짜리 배열인지 1x6짜리 배열인지 6x1짜리 배열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그룹당 요소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그 배열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함수 안에서는 그룹당 요소의 개수가 같은 크기에 있는 배열만 받을 수 있어요. 즉, 이 경우에 보면 한 그룹당 요소가 3개짜리인 배열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호출축에 이 리스트라는 배열이 2x3짜리 배열이 됐던 10x3짜리 배열이 됐던 하여튼 배열의 그룹당 요소의 크기가 3인 배열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2x3짜리 배열을 만들었을 때 현재 2x3이라는 것은 한 그룹당 3개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이게 학생들에 대한 성적 테이블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는 좀 다르게 가정을 해볼 것인데, 첫 번째가 중간고사 성적, 두 번째 요소가 기말고사 성적, 세 번째 요소가 출석 점수라고 가정하고 0번 그룹이 1번 학생, 1번 그룹이 2번 학생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첨자가 나타내는 것은 한 학생에 대한 어떤 성적들을 식별할 것이냐 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고, 첫 번째는 몇 번 학생이냐라는 것을 식별할 때 나타내는 거잖아요. 즉 이게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점수들, 이게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점수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함수가 전달받은 것이 한 그룹이 3개씩 묶였다라는 것은 한 학생에 대한 점수가 3종류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배열을 받았는데 그 역시 2차원 배열인데 한 그룹이 6개씩 묶였다라고 하면 한 학생에 대한 성적의 종류가 6개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처리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같은 함수로 처리되어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을 받는 함수는 반드시 그룹당 요소의 개수가 같은 2차원 배열만 받을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배열의 이름을 전달받는 매개 변수의 두 번째 첨자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하고, 그것이 일치되어지는 배열만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선 1차원 배열에 대한 예로서 다음과 같이 showArray라는 함수를 만들었었는데, 얘를 2차원 배열로 확장을 해봅시다. 현재 배열을 선언을 하면서 2x3짜리, 즉 3개의 요소씩 2개의 그룹을 갖는 배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을 갖고 있는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해본 것이죠. 자, 이 선언된 배열의 모든 요소를 출력하기 위해서 showArray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면
show array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열의 이름을 통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을 것인데 얘가 정수형의 2차원 배열이다 라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내 줘야 할 것이요, 더불어서 한 그룹당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역시 여기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할 것은 이제 이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배열의 시작 주소를 통해서 몇 번만큼 반복적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크기에 대한 정보를 관례적으로 넘겨줬잖아요. 자, 보통 우리가 6개의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6개의 요소를 가지고서 처리해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현재 이 함수에서 배열을 전달받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한 그룹이 3개이다 라는 정보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알지 못한 정보는 몇 개의 그룹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략되어진 그룹의 개수에 대한 정보들만을 전달받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 배열과 다르게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현재 이 리스트라는 배열로 몇 개의 그룹을 처리할 것인지를 전달을 해주어서, 자, 함수 내부에서 보면 for i는 0부터 현재 매개 변수로 받은 그룹의 개수만큼, 즉 2보다 작을 때까지 2번만큼 반복하도록 하되, 다시 중첩된 for 문을 두어 가지고서 이 값은 상수값으로 우리가 정의해 가지고서 사용을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i 값에 대해서 j 값을 3번 변화해 가면서 i by j에 있는 값들을 출력해라 라는 형태로 작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현재 6개의 요소들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출력을 그냥 1차원적으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차원적으로 출력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그룹에 대한 모든 요소에 대한 출력을 다 끝마치고 나서 두 번째 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시작하기 전에 줄바꿈 처리를 하나 해주면 되겠죠.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11233 44566이라는 값들이 각각 출력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2차원 배열에 대한 개념은 얼마든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다만 프로그램 내부의 효율성 문제로 보통 한 3차원 배열 정도까지만 사용되어지고 그 이상에 대한 차원은 거의 사용되어지진 않습니다. 자, 현재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배열을 3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표가 하나의 2차원 배열인 것이죠. 자, 가정을 하기를 1번 학생부터 5번 학생까지에 대한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그리고 출석 점수를 담고 있대. 그것이 이 앞에 있는 테이블은 01반에 대한 테이블, 뒤에 있는 테이블은 02반의 테이블이다 라고 한다면 역시 하나의 배열로 묶어서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테이블은 크게 보면 2개의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그룹 혹은 두 번째 그룹도 각각 3개의 서브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그 각각의 서브 그룹들은 5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형태가 되어져서, 다시 얘기해 본다면 5개씩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5개씩 하나의 1차원 배열로 묶어서 그런 것을 3개를 하나의 배열로 만들고 하나의 2차원 배열로 만들고 그런 2차원 배열이 2개 있는 그런 3차원 배열이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고, 이런 3차원 배열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3개의 첨자들을 역시 순서상 형태로 변화시켜 가도록 하기 위해서 3중 중첩된 for 반복문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